안녕하세요. 사정에서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리줄이라는 단어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사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사원들끼리 하는 개. 이 개가 예전에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흔치 않았을 때 많은 지역에서도 많은 이렇게 소소한 뭐 부녀회든지 이렇게 소소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흔히 우리가 적금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부터 사정에서 사원들끼리도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형성이 돼서 그 동호회적 성격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대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활을 쏠 때 서는 자리, 사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신사가 되면 사대에 올라서 바로 활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활을 배울 때는 사대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말은 사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활을 쏘는 법, 그야말로 활을 쏘는 법과 기본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법을 사예라고도 합니다. 사정이라는 말. 저도 사정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지만 보통 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활터에 세운 정자를 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 조선시대 땐 대부분 정자들이 많았잖아요. 활터에도 그런 정자들이 하나씩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정은 활터에 세운 정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정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정기는 사정을 대표하는 깃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희도 포천정도 사정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풍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전국에 300여 개, 390여 개의 사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정에마다 각각의 무사들이 쏘는 그들만의 풍습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서 화를 내다 다른 쪽에 가면 조금 다른 모습들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풍은 각 정마다 한량들 사이에 화를 내는 그런 풍습들을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살바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간역을 세운 전후 좌우에 화살 떨어지는 장소를 살바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 무겁터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풀어놓은 말, 설자리. 설자리는 사대와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을 쏠 때 서는 자리. 그리고 소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포는 포속으로 만든 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솔은 나무와 포속으로 만들어서 화살로 맞히는 목표, 그러니까 사적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관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는 솔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솔대라는 건 그야말로 소포를 버티는 나무, 버텨주는 나무를 표현할 때 솔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전이라는 말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듣게 되었던 단어예요. 그 앞을 표현할 때 순전, 앞전자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시장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 아까 우리 그 활을 만드는 사람을 궁사라고 표현했다. 궁장이라고 하듯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시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지도 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낯선 단어였는데요. 그 활을 쏠 때 시수를 기록하는 종이. 그러니까 풀어내면 별거 아닌 단어들이 이게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지는 시수를 기록하는 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앙사.
이 말도 처음 듣고 낯설었는데요. 저희 포천정이 앙사라고 합니다. 앙사라는 건 사대의 높이보다 높은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관역이 보이는데 뭐 보이는 데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나 실제 그 측정을 해 보니까 저희가 여기 사대와 저 관역까지의 그 높이 차이가 최소 6m 가까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앙사라고 해요. 연전길. 연전길은 제가 아주 화창한 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연전길은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전동.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아이를 아이 동자를 쓰겠죠. 연전동. 지금은 내가 쏜 살은 내가 죽는 게 보통 기본적인 예인데 예전 조선시대 때는 연전동을 두면서 연전동에게 뭐 이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일순이란 단어는 한 번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화살 5개를 쏘는 것을 말합니다. 일획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관사 관역에 열순을 쏘는 것. 열순이라고 하면 한 순에 5발씩이니까 50시를 말하는 거죠. 장은 활을 셀 때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로 두자로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래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찾아보니 활은 단위가 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관역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전사관역은 내기할 때 쓰는 관역을 표현할 때 전사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점화는 각궁 제작 시에 불에프를 접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 접착 부분이 떨어져서 탄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건조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각궁 같은 경우는 점화 관리를 잘 해야 살아있는 활을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점화 관리법부터 배워야 각궁을 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순이란 단어는 정식으로 활을 쏘는 것을 말해요. 중포는 소포보다 큰 솔. 우리가 포가 어떤 건지 설명드렸죠? 관역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무에 세워놓고 화살을 맞추던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순, 처음 쏘는 한순. 우리 막순 아까 들으셨죠? 막순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터관역, 거리는 120보의 하나고 습사할 때 쓰는 소포나 관역, 그러니까 소포가 있는 위치를 말하겠죠. 터관역. 그리고 토성, 무겁 뒤에, 그러니까 관역 뒤에 흙을 쌓아서 화살이 더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하는 곳을 토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을 쏘다 보면 국궁의 위력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국궁의 사대 거리가 145m지만 굉장히 더 멀리도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국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가지 않게 흙을 쌓아서 화살이 더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하는 곳으로 준비를 하고 활을 냈다고 합니다. 편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고 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정해서 활을 내면서 재미도 있고 집중력도 기르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사정과 사정이 평소 닦은 기량을 서로 비교해서 승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기량을 더 갈고 닦으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앙사와 반대말인 평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관역의 높이가 같은 사대에서 활을 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관역과 사대의 높이가 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대말 아까 높은 건 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말은 사말과 같은 말로서
사원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부르는 말, 하말, 사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사, 평사와 앙사와 하사. 하사는 사대의 높이보다 낮은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하사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국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사대보다 낮은 관역터를 가지고 있는 곳을 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갑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해갑순은 마지막 순, 막순과 같은 말로 원래 무사가 갑옷을 벗는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막순, 종순이라는 말과 같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갑순 이 한마디로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궁, 활을 다 만든 후에 양편의 균형을 살피면서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시위를 걸고 불에 쪼여가면서 다시 바로잡은 다음 시위를 풀고 2, 3일간 점화 후에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데요. 홍심. 지금 멀리 홍심 보이시죠? 관역에 빨갛게 칠한 둥근 부분. 알관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활을 쏘면서 저 홍심에 내 화살이 땅땅 맞았을 때 화살 끝, 화살 촉에 그 홍심의 그 빨간 부분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그 화살을 주스러 갔을 때 홍심을 많이 맞은 화살이 있을 땐 되게 흐뭇하고 뿌듯하답니다. 활턱, 제가 많이 이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활을 쏘는 곳, 사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획기지라는 말이 있어요. 시지와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시지는 말씀드렸듯이 활의 성적을 기록하는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대회에서 참가 선수의 시수를 기록하여 우승한 선수에게 준 두루마리 형식의 시지를 말하기도 했답니다. 획기지까지 사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쯤 정리되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또 나름 보람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람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고요. 추석 연휴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